2015년 3월 16일 언론 보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뉴스가 전파를 탔다. 본 방송은 JMS의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됐다 밀항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성상납 협의 또한 무혐의 처분되었기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한 종교단체 지도자에 대한 정정 보도에 이어 이미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증거와 증인이 애매한 사건에서 언론과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10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논란의 시작은 199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흥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려는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고로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교인을 납치했다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무용하는 친구였는데요. 신앙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술 담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무용단에 입단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서 술집에 가서 몸을 팔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인들과 함께 만나러 갔었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옆에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거죠.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결론이 났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리들은 교단 총재의 성추문으로 확대시켰다. 오늘 설교 듣고 또 여자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방송의 의도적인 편집은 도를 넘었고 선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열이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면 오늘 설교 듣고 또 여자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교인들 간의 단순 해프닝이 교단 총재의 성추문으로 확대된 데에는 치밀한 계획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선교회에서 잠시 입교하였다가 선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탈퇴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정명석 총재를 음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 편지를 쓰면서도 탈퇴자를 선동해 언론에 거짓 제보를 하고 선교회에 돈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선교회는 거짓 제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에 맞서 법정 투쟁을 진행했고 마침내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를 인용하지 말 것과 어길 경우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치밀한 계획과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 안산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중국 공안에 접수되었다. 중국 태권도 선교단에 합류하였던 여성이 정명석 총재를 만난 후 신고를 한 것이다. 포교 활동과 성폭행에 대해서 엄격한 중국에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들은 한국으로 오자마자 정명석 총재를 음해해온 무리들과 합류하여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다음 날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환하게 웃는 모습 일색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180이 넘고요. 겨루기 선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씨도 태권도를 1, 2년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운동을 꾸준하게 수련을 했던 사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상식에서 이게 너무 근데 그 상식이 세상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눈물 흘리고 얘기하면 일단은 이슈가 돼버리고 언론은 종교단체 수장의 혐의 내용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되었고
선교회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쓸쓸하다고 하지 말고 나도 못 만난다고 하지 말고 그럼 하지 말고 외롭고 쓸쓸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일체되고 그런 삶이 연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과 나 그런 시간을 보내봐. 알겠어요? 혼자 있을 때가 있으니 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중국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명석 총재는 결국 중국 공안에 체포된다. 이후 10개월간 공안의 혹독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생명까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불순한 무리들은 중국에서 형이 확정되어 한국 땅을 영원히 밟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10개월간의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중국 공안은 정명석 총재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죄 이런 거는 마약 그리고 여성 성폭행 그 죄로 감옥에 갔을 때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여기서 유죄가 있었다면은 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중국 자체에서 바로 형량을 때리고 법을 집행을 시켜요. 그런데 한국에 왔다는 것은 우리 중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너희 나라 보내줄게. 결국 중국에서는 무죄가 입증되었고 중국 공안은 한국으로 신병을 인도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재판은 중국과는 달랐다. 종교단체의 수장에게 입혀진 성폭행 혐의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도 전부터 언론 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편파적인 언론과 기울어진 여론 앞에 공정한 재판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에 대한 이미지는 한쪽으로 치우쳤고 진실에 대한 접근은 처음부터 차단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병원에서 성폭행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결과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고소자 장량의 양심 고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현장 검증이 불가능한 해외 사건만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단 한 차례의 현장 검증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사건에서 10년 징역이 확정되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대로 사랑이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육을 내줬는데 이 시대는 사랑을 내주고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정명석 총재는 오해를 벗기 위한 노력보다는 악인들을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시대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으니 선미사의 죄, 시대의 죄, 세상의 죄를 청산하여 주세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결 앞에 그는 기도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 탓이었을까?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계속된 언론 보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고 새롭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도 무혐의 종결되고
해외에서 있었던 성추문 사건은 모두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다. 1978년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한 정명석 총재는 줄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작년도 참 일 많이 했어요. 집회가 410 몇 번 이런 집회를 했더라고. 외국에 가서 또 일을 하더만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는 시간들입니다. 알겠어요? 외국으로 달려가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만 위해서 나 보낸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보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명석 총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남미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중국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였다. 오직 하나님 사랑의 한계를 살아온 정명석 총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섭리 역사를 이끌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은 섭리사의 회개의 물결을 이끌었고 결국 찬란한 휴거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다. 2000년 전 원수까지 사랑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이제는 정명석 총재의 가려진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다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상업주의에 편승한 언론에 의해서 진실이 가려지고 부서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거짓된 소문이 유포되고 소문은 그로테스크한 여론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 있는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 수많은 사건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